자, 세 번째, 악의 후 매수인에 대한 죄책. 자, 이걸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배임죄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노트를 펴보세요. 자, 노트를 펴보시면, 이 병이란 사람이 후 매수인이잖아요. 후 매수인인데, 자, 보세요.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 이상 받았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 병에게 돈을 다 받고,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등기를 넘겨준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병이란 사람이 이 갑에게 돈을 주고 등기를 넘겨봤잖아요. 넘겨봤는데 병이란 사람이 먼저 갑이 을에게 돈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이란 말은 몰랐단 말이고 악이란 말은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병이 이 이중매매라고 하는 것을 알았든 몰랐든 이 병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건너받게 되면 유의하게 소유권이든 그게 담보권이라면 담보권이든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선악 가리지 않고 유의하게 소유권이든 담보권이든 취득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근데 두 번째 뭐냐면 단순히 알았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매도인이 타인 사무처리자 즉 중도금 받았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병이란 사람이 갑이 자기에게 등기를 건네주게 되면 갑은 배임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배임 행위에 병이 적극가담해요. 적극가담해요. 적극가담하게 되었을 때는 그때 병은 뭐가 돼요? 병은 배임죄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 여기서 적극가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이 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을에게 돈을 받았으니까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병이 매일매일 찾아가요. 꼬드겨요. 꼬드기면서 자기에게 등기 넘겨주도록 이렇게 꼬드기면서 갑이 배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병이 적극가담하였다고 한다면 그때 이 병도 배임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봐두시면 돼요. 됐나요? 정리하면 단순히 알았다는 것은 배임죄가 안 되지만 배임죄의 공범이 안 되지만 단순히 알았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가담했을 때 안에서는 공범 처리가 된다. 이것을 봐두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갑으로부터 넘겨받는 그 등기된 건물 있죠? 건물 땅 이런 것은 작물이 아니죠. 작물이 아닙니다. 즉 이 갑은 소유자잖아요.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자로부터 넘겨받는 것은 작물이 아니에요. 작물은 본범으로부터 넘겨받는 게 작물이지 소유자로부터 넘겨받는 것은 작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병은 작물 취득죄가 안 돼요. 됐어요?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와볼게요. 와보시면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 갖고서는 안 돼요. 적극가담했을 때 안에서 공범 처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판례 가보시면 단순히 알았다. 안 됩니다. 그쵸? 편승했다. 안 됩니다. 어떨 때 된다고? 교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서 적극가담 동그란. 그쵸?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했다는 것처럼 적극가담 동그란. 그랬을 때 안에서 공범 처리가 된다. 3번도 보시면 요 판례는요. 우리 총론에서 공범과 신분할 때 33조 할 때 나와요. 요 판례. 그래서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 여기 임대인이 있고요.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그 점포를 다른 곳에 매도한 사실을 알았어요. 이 사람이. 그 임차인이 찾아와요. 건물주한테 찾아와서 타인에게 점포를 매도할 경우에 우선 나한테 판다 그러지 않았냐는 특약을 이제 계약서에 넣어놨나 봐요. 그것을 구실로 해서 임차인이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공탁하였다. 어디다가? 법원에다가. 그렇죠? 자기가 이 건물의 대금을 자기 멋대로 결정해서 법원에다가 공탁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건물주라는 이 임대인이 마음이 약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임차인이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건물주가 중도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에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해줍니다. 등기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은 이 임차인으로부터 그죠? 반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임대인과 결국 공모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타에 등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앞으로 등기를 해주게 되죠. 그쵸? 해주었다라고 했을 때 이 색깔 칠해진 글씨가 이 글씨가 바로 뭐다? 배임행의
적극 가담했다 이 뜻이 결국은 배임죄 공범 처리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3번도 총론 시간에 나와 있습니다. 33조 본문을 적용해서 둘 다 배임죄가 됩니다. 자, 밑에 팔로 보시면 매수 당시에는 이중매매 사실을 몰랐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다. 이 알았다는 단순 악의만 갖고서는 배임죄가 안 돼요. 그런 뜻이고 작물죄 말씀드렸지? 작물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밑에 팔로 보시면 본건 대지에 관해서 매수인 갑에게 등기를 해줄 임무가 있는 소유자. 이 소유자가 바로 매도인이죠. 매도인. 매도인이 임무 위반해서 을에게 결국 매도하고 을에게 등기를 맞춰줬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 배임죄가 될 여지 있다는 거죠. 배임죄가 되지만 뭐는 아니다? 작물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동산 가볼게요. 자, 동산도 이중매매할 때 배임죄가 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동산은 등기가라는 게 없어요. 등기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중매매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 자, 동산 나와 있죠? 자기의 사무만 있지 타인 사무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동산 세무 치시고 동산 매매 계획에 있어서 매도인이 다른 곳에 동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되지가 않는다. 자, 인쇄기죠, 인쇄기. 인쇄기 동산입니다. 인쇄기는 고가입니다, 고가. 얼마 하냐면요. 제가 인쇄소 사장님한테 문의를 한번 해봤는데, 보통 인쇄기 같은 경우는 독일제하고 일제를 많이 써요. 성능이, 우리나라 성능은 못 따라가는가 봐요. 그래서 독일제하고 일제를 많이 쓰는데, 그, 옵셋 인쇄기라고 해서 옵셋 인쇄기, 옵셋 인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성능이 아주 좋죠. 그런 인쇄기 같은 경우는 뭐 몇십억씩 한다 그래요. 20억, 20억대로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가입니다. 웬만한 토지 건물보다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부동산이 아닙니다. 동산이기 때문에 설령 중도금 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무죄다 이런 말이. 자, 이중도당 이것은 그 이중매매 범죄랑 거의 똑같아요. 갑이 을로부터 1순위 저당권 설정을 약정했는데 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병에게 등기를 1순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랬을 때 배임죄가 될 수가 있을까? 배임죄 된다는 겁니다. 그 사례가 밑에 나와 있죠. 자, 피해 은행으로부터 1순위를 해주기로 약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순위 해주기로 약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삼성생명 주식회사가 2순위입니다. 2순위. 다른 은행, 여기서 말하는 병이죠, 병. 삼성생명 에게 대출받으면서 이 삼성생명에게 1순위를 해주게 되면 이 피해 은행에 대한 배임죄가 된다 이 뜻이에요. 여기도 피고인이 갑 부동산에 관해서 을은행에 1순위 해주긴다라고 약정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을은행을 이렇게 2순위로 해줬다는 거죠. 순위가 밀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을은행에 대한 배임죄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업무상 배임죄 조문 나와 있고요. 자, 배임수재죄인데요. 이건 쉬었다 하겠습니다.